유한기 문자의 논란 재판부 저희가 준비한 8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뉴스탑10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을 짚어보면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고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생전에 황무성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재판 도중에 내민 겁니다.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이 가시죠. 자, 저기 있잖아요. 자리 계신. 아니 나는 상황이 이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거야. 정말 야 어떻게 일단 지난 금요일 한 달 만에 열린 재판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이 부분 핵심이었는데 증인으로 황무성 사장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선 이 문자 메시 내용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설사에 있다가 성남 도계공의 사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유한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진상 씨나 이재명 대표가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사퇴 압박을 많이 하죠. 지금 좀 전에 이제 녹취록 들었듯이 좀 사퇴해야 된다는 압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퇴직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문자가 공개된 겁니다. 유한기 씨가 이 퇴직 문제를 대장동을 엮고 자꾸 거짓 플레이 하지 마라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생전에 황무성 사장 그렇죠. 비판하는 목소리. 유한기 씨가 이제 황무성 씨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황무성 씨는 나 그런 거 받은 거 없어요 라고 이제 재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받지도 않은 그 문자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아니 이 황무성 사장이 받지도 않은 문자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딴 사람한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판사가 나도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문자 어디서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얼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적인 물론 뭐 어떤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황무성 씨와 이 유한기 씨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문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황무성 씨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그걸 공개를 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재판에서 상당히 논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 11월은 대선 직전에 대장동 이슈가 좀 불거졌을 때고 실제로 당시에 황무성 전 사장이 여러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당시에 얼마나 본인이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이걸 좀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이 내용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얻었는지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어떤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한기 본부장이 사퇴 압박 강요한 것은 대장동 사업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 되어서 428억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당신은 나가세요 해서 그렇게 문자 주고 받은 게 아닙니다. 황무성 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15년 사퇴할 때 어떤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냐면요. 한 4번 정도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2011년도입니다. 저분이 초대 사장이 2013년도인데 2013년도에 공모할 때도 어떤 기업과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봐준다는 명목으로 3억 5천을 편취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2015년도에 드러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사퇴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황무성 저분은 대장동 때 이재명 대표 428억을 벌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일부러 회사를 쫓아내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 쫓아내고 예. 나쁜 짓 했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한기 본부장 또 오란 마음에 문자를 보낸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문자를 공개한 것이죠.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더 네. 취지는 알 텐데 배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니, 예. 배경이 중요한 것보다도요. 유한기 전 처장이 지금 살아 계시고 법정에 나와서 저렇게 증언을 하시고 증거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라면 제가 그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한기 전 처장은 벌써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런 내용의 문자가 있었는지조차도 본인 외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이 보낸 문자, 고인이 된 분이 보낸 문자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날짜까지 알고 있는가? 그 출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만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혹이, 새로운 의혹이 그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설전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위를 뭐 밝힐 수도 있고 뭐 안 밝힐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 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제출되면 일단 검찰에서는 이것을 어디서 그 습득원을 상당히 그러니까 출처를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제출하는 부분도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확인하기가 힘든 한쪽 분이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거 능력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314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출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자를 어디서 어떻게 놨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 재판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의문을 갖고 있지만 여기 보면 황무성 전 사장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진위 여부도 좀 더 재판부나 혹은 뭐 검찰도 계속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의 휴대폰, 그러니까 검찰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제출을 받았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설 변호사께서도 좀 놀라셨겠어요? 이 뉴스를 좀 접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검찰에서 이제까지 제출도 하지 않았고, 근데 갑자기 피고인 측에서 이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다라고 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도 판사 입장에서도 당연합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누구 휴대폰에서 어떻게 입수가 된 것인지 이건 명확하게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안 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이것은 제시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뭐 쟁점 비슷한 변수가 생겼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그 유한기 본부장의 문자 공방 얘기까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SNS 조금만 보면 과보론 다 나오는데 그걸 챙길 여력이 안 됐나 뭐 민주당 비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코인 돈 봉투에 날리더니 이슈는 20% 더 풀려고 뽑았다라고 하셨고요. 예. 상대를 존중해야 존중도 받지요. 예.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란 말이냐. 김남국 의원 상임위 교육위로 간다는 얘기에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